자, 방정식에서의 활용은 네. 왜요? 네, 방정식에서 활용은 근의 개수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의 개수 그리고 근의 부호, 근의 개수와 근의 부호를 우리가 도함수를 이용해서, 도함수에서도 특히나 극대, 극소값을 이용해서 개수에 대한 내용들, 뭐 2차 방정식이면 실근이 2개, 중근, 해가 없다, 뭐 이런 게 있을 거고, 3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든지, 하나는 실근 아니면 또 다른 중근, 뭐 이렇게 조건을 조건을 만족할 때에 뭐 미지수를 구하라고 하든지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근의 부호도 마찬가지고 그냥 할게요. 자, 그러면 2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근의 개수에 대한 조건을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조건을 물어보면 판별식으로 바로 구할 수 있어요. 그죠? 중근을 가질 조건을 물어보면 판별식이 0이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조건을 물어보면 판별식이 음수입니다. 구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두 근이 모두 양수이다. 뭐 예를 들어 몇 개만 해볼게요. 서로 다른 부호를 갖는다. 뭐 이렇게 부호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려면 어쨌든 양수든 음수든 부호가 판단이 된다는 것은 그 근들은 실근이라는 소리예요. 허근은 부호 판단을 할 수가 없죠. 부호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두 근이 모두 양수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아니면 서로 다른 두 근이라는 언급이 없으므로 중근일 수도 있어서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리고 두 근의 합은 양수, 두 근의 곱도 양수.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서로 다른 부호를 갖는다라고 하면 반드시 서로 다른 두 실근이어야 되니까 판별식 0보다 커야 되고, 두 근의 합의 부호는 알 수는 없죠. 두 근의 곱은 음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 그리고 판별식을 이용해서 이런 조건들을 다 따져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2차 방정식이 아니라 3차 방정식 그리고 4차 방정식일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방정식인데 함수로 써야 돼요. 그러면 3차 방정식의 해의 종류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수가 있어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거나 아니면 실근과 중근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실근 하나와 허근 두 개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때는 어떠한 형태냐면, 요 3차식을 좌표 평면에다가 표현을 해두면 x축과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날 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라고 표현하죠. 실근 하나와 그리고 중근을 가질 때는 뭐 이렇게 그려진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실근 하나와 중근, 실근 하나와 중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근 하나와 허근 두 개를 가질 때는 이런 형태입니다. 실근을 하나만 갖는 거죠. 근데 3차
함수의 특징상, 그래프의 특징상 실근은 최소한 한 개는 나와요. 실근은 무조건 최소 한 개는 실근을 갖게 돼 있어요. 여기 괜찮을까요? 자, 그런데 이 근의 종류를 우리가 뭘로 파악할 수 있냐면 극대값과 극소값으로 파악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 극대값과 극소값이 x축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영역에 있어야지만 가능한 그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항상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실근 하나와 중근을 가질 때는 어때요? 극대값과 극소값, 극대값과 극소값이 있을 텐데 극소든 극대든 둘 중 하나가 무조건 x축에 다 있어야 되니까 이때는 값이 0이 되어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이때는 어때요? 만약에 극대값과 극소값이 존재한다면 이 극대값과 극소값의 영역이 x축 위에 다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또는 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겠죠. 극대값과 극소값이 x축 아래에만 같은 영역에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양수가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됐죠? 자, 그래서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을 이용해서 곱의 부호를 이용해서 3차 방정식의 근의 상태를 우리가 근의 개수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의 방법일 뿐이에요. 하나의 방법이고 그나마 3차 방정식까지는 그나마 좀 세 가지 종류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뭔가 이걸로도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4차 방정식이에요. 자, 4차 방정식의 근의 종류를 한번 알아봅시다. 뭐 A가 양수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그려져 있다면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서로 다른 실근 2개와 중근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그렇게 뭐 이렇게도 가능하죠. 서로 다른 실근 2개와 허근 2개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중근 하나와 허근 2개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근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4개 다 허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죠? 그러면 이 각각의 경우들을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으로 판단을 해본다면 이 경우는 뭐야 극소값이 2개나 있잖아. 여기는 극대값이 하나인데 네 연기한 겁니다. 극소값 2개 극대값 하나. 근데 어느 뭐 굳이 억지로 하자면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뭐 음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떤 걸 하더라도 또는 극소값 1과 극소값 2를 곱하면 양수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 어때요? 극대와 극소가 있는데 여기도 극소죠. 그러면 극대와 어떤 극소값 하나랑 곱하면 음수, 극대와 어느 극소값 하나랑 곱하면 이번에 또 0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얘도 말도 안 돼요. 극소값과 극대값 곱하면 음수.
극소값과 극대값 곱하면 이번에는 또 양수. 굉장히 기준을 잡기가 매우 어려워져 버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이 근의 개수를 파악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아까 말했지만 극대와 극소의 곱의 구호 가지고 판단하는 방법이 있고, 얘는 이제 3차 방정식 정도만 가능해요. 그 정도만. 근데 지금처럼 4차 방정식이거나 근의 부호까지 문제가 출제가 되면 이걸로도 해결이 불가능해져요. 어려워져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 그래서 이 방법은 굳이 이걸 쓰지 않아도 다 풀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연습할 때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연습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시험 문제 나올 때도 그냥 단순하게 3차 방정식 주어지고 서로 다른 세 실근 가진 조건을 구하시오라고 물어보면 좋겠지만, 그러면 너무 쉽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 허다하니까 조금 이따 보여주는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 꼭 숙지해 주시고, 이게 더 쉬워요. 사실은 훨씬 쉬워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면 우리가 요거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요거 풀면 x 마이너스 6, x 플러스 1은 0이 되죠. 그래서 해가 x는 6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러면 이 방정식의 의미는 뭐가 되냐면, 얘를 요 2차식을 좌표 평면에다가 그렸을 때 x축과 만나는 교점이 마이너스 1과 5가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6이 된다는 소리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x축과 만나는 교점을 바로 해라고 하잖아요. 실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얘를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마이너스 6을 우변으로 이렇게 이항을 하고 이 값들을 y라고 잡아보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5x 함수와 y는 6이라는 상수 함수와의 이 교점을 물어보는 걸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러면 요 2차 함수를 그리면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이제 5가 될 거예요. 그치? 5가 되는데 지금 이 방정식은 얘네들을 물어보는 게 아니죠. 왜냐면 얘랑 만나는 점을 물어보는 거니까. 그럼 y는 6이라는 함수는 이게 x축이면 이렇게 상수함수 그렸을 때 두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바로 실근이잖아요. 그것들이 바로 마이너스 1과 6이 되는 거죠. 괜찮을까요? 요 놈들이 얘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수가 0일 때와 상수가 0이 아닌 수가 있을 때 값은 당연히 이제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나오지만 서로 구하는 것의 의미가 좀 달라지죠. 이거 괜찮을까요? 자, 이거랑 두 번째는 만약에 y는 fx 함수와 y는 p라는 함수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상수함수가. 그러면 fx는 p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fx의 그래프를 그렸더니 막 이렇게 그려졌다고 치고, y는 p를 그렸더니 상수함수를 이렇게 그려진다고 가정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방정식은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했어요? 요 fx 그래프와 상수함수 p하고 만나는 교점을 구하라는 거죠. 교점의 x 좌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x 좌표가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면 요 방정식의 해는 알파와 베타와 감마가 되는 거죠. 이 방정식에는 교점의 x 좌표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그래프를 보면 이 세 근의 각각의 부호도 알 수 있어요. 부호도. 알파의 부호는 음수, 알파의 부호는 음수, 베타는 양수, 감마도 양수가 되겠죠. 괜찮을까요? 근의 부호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근의 부호를 판단하는 거예요. 근의 부호 판단할 거고, 그 다음 만약에 선이 이렇게 지나갔다고 칠게요. y는 q. 그러면 fx는 q.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두 근은 얘와 얘가 되죠. 얘가 뭐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 방정식의 두 근은 a와 b예요. 그런데 이때는 요 a 값은 당연히 음수겠죠. b 값은 양수고, 그리고 특히 이렇게 접해서 만나는 점의 x 값을 우리는 중근이라고 부르죠. 괜찮을까요? 두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나고 서로 다른 영역에 있을 때 만나는 점을 우리가 중근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면 방정식의 활용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정리됐을까요? 자, 그러면 대표 문제 몇 개를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요 4차 방정식이 중근과 한 중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도록 k 값들의 합을 물어봤습니다.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을 가지고 풀기는 좀 어려워요. 아까도 봤지만 경우의 수가 꽤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할 겁니다. 지금은 요 4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 0과 만나는 점, 이 0이라는 것은 x축이죠. 이 0과 만나는 교점을 찾으라는 것의 의미인데, 우리가 이거를 좀 바꾸는 거야. 이 마이너스 k를 이렇게 이항하면 이제는 요 4차 함수의 그래프와 y는 k라는 상수함수의 교점을 찾으라는 거죠. 그 교점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 값들을 둘 다 y라고 잡고, y는 요 4차 함수와 그리고 상수함수로 분리해서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둘의 교점을. 그리고 얘를 fx라고 할게요. 이렇게 해주고 나서 뭐만 하시면 되냐면 요 fx의 그래프만 그리시면 돼요. 그래프 그릴 때도 뭐 많은 게 필요 없어요. 우리는 개형만 그리면 되니까. 첫 번째는 그래프의 방향
생각해 주시고요. 사참수 양수니까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니까 이런 형태가 되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극대 그리고 극소값 찾아주시면 돼요. 극대 극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y절편. 마지막으로 y절편. 이렇게 세 개만 확인하시고 확인해 주시면 그래프 그리는 건 어렵지 않아요. 방향은 벌써 잡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극대 극소값만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y절편도 바로 눈에 보이죠? x에다 0 대입하면 0이니까 y절편은 0. 웬만하면 다 0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상수에 있는 상수 자리에 있는 어떤 문자의 범위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걸 이항해 버리면 상수가 없어지니까 네, 항상 y절편은 0일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fx를 2분해서 다시 극대 극소의 값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2로 못 묶네요. 이런. 자, 4로 끝 주시면 네, 이렇게 될까요? 혹시 얼마로 될까요? 얼마로 되나요? 24x 어디가 이거? 24x 제곱 아니에요? 어디? 그 y는 24x 제곱. 어디죠? 찾았어요. 아유, 정말 여기죠? 24. 그러면 네, 여기도 24인가요? 여기 24. 이거 미분하면 여기가 48인가요? 네. 48. 자, 12로 나눕시다.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 이렇게 간단한 걸. 자, 이렇게 만들 뻔했네. 얼마로 가능할까요? 이로 한번 해봅시다. 괜찮네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 마이너스 2 x 제곱 3x 플러스 2 x 플러스 1 x 플러스 2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여기가 2 플러스니까 f 마이너스 2일 때 극소값 하나가 나오고 f2일 때도 극소 f 마이너스 1일 때는 극대값이 되죠. 그렇죠? 7페이지 일단 계산을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2 값이 16이 나오고요. f2의 값은 마이너스 112 그리고 f-1이 23 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시면 마이너스 1일 때 16
마이너스 1일 때는 23, 여기가 16, 여기가 23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2일 때가 마이너스 11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극대 극소값 찍어놓고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마이너스 2일 때가 극소입니다. 이렇게 극소, 그리고 마이너스 1일 때가 극대, y절편이 0이니까 0 통과하고 다시 2일 때 극소,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질 것 같아요. 여기 괜찮죠? 자, 그리고 이제 y는 k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y는 k는 상수함수니까 x축의 평행한 직선이고, 근데 근이 어때야 된대요? 중근과 한 중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선이 요 23보다 위쪽에서 그려지면 실근이 몇 개가 나오죠? 두 개가 나오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23에 딱 걸쳐 있으면요. 그렇죠. 이렇게 23을 지나면 중근 하나, 그리고 서로 다른 실근 두 개, 이렇게 돼요. 그러면 또 그러한 곳이 있나요? 그러네요. 여기도 이렇게 지나도 중근 하나, 그리고 서로 다른 실근 두 개, 이렇게 가질 수 있겠죠. 요 사이에 있을 때는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더 내려오면 실근 2개밖에 없죠. 실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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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중근 하나. 이때는 이제 근이 없는 거고. 그래서 그렇다면 K 값은 23과 16일 때 한 중근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더하면 이제 39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한 풀이를 방정식 활용해서는 계속 할 겁니다. 한 번 더 까봅시다. 이번에는 요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근과 한 개의 음의 근을 갖도록 하는 p 값의 범위를 물어봤어요. 선생님 개인적 의견은 요 p의 개수가 양수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물론 얘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p가 돼서 마이너스 p를 이렇게 그려도 되는데, 나중에 부호 때문에 좀 실수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P를 남기고 다른 한들을 이항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좀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요령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값들을 y라고 잡고, 우리는 요 3차 함수와 요 상수 함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두 개의 양의 근, 한 개의 음의 근을 갖도록 하는 p 값의 범위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역시 그래프를 그리려면 방향 잡고 극대극소값 구하고 y절편 구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요 3차 함수를 fx라고 한다면 시작할게요. 극대극소부터 먼저 구하고,
그럼 x는 3과 마이너스 1. 근데 이거 그릴 때 조심히 잘 그려야 되죠. 지금 처음 음수였으니까 위로 볼록하게 살짝 그려놓고 f 마이너스 1일 때가 극소 f 3의 값이 극대일 것 같습니다. 계산이 좀 오래 걸리니까 이게 좀 보고 할게요. 그래서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5가 나오고요. f 3의 값은 플러스 27로 계산이 됩니다. 자, 그래프를 그립시다.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5 그리고 3일 때 플러스 27 y절편은 0. 자, 이 3차 함수 그래프 그릴 건데 음수니까 방향은 내려오면서 시작하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1일 때가 극소, y절편 0 지나고 5일 때가 극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것 같아요. 슉. 자, 여기서 이제 y는 p는 x축과 평행한 직선. 조건은 두 개의 양의 근과 하나의 음의 근입니다. 어쨌든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27보다는 밑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그어져 있으면 양의 근이 두 개, 이쪽 음의 근 하나 이렇게 나오지, 그죠? 네. 그래서 27보다는 작아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돼버리면 양의 근 하나 그리고 0 음의 근 하나 이렇게 나와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K의 범위는 27보다는 작아야 되고 0보다는 크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 사이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야 K가 아니라 P죠. 이렇게 있어야 양의 근 2개 그리고 음의 근 하나 이렇게 나올 것 같죠. 같네요.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어봤으니까 이번에는 그래도 좀 소원하니까 극대 극소의 곱을 이용해서도 한번 해봅시다. 3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처음에 설명했던 극대 극소의 곱의 부호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자, 이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된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음수가 돼야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얘는 그래프를 하지 않고 곱의 부호 가지고 하도록 할게요. 극대 극소값을 구해야 되니까 도함수를 구해주시고 인수분해 해주시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f-3의 값이 극대값, f2의 값이 극소값이죠. 이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음수면 돼요. 음수. 그럼 f3의 값 27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27 괜히 이걸로 했네. 플러스 27 플러스 54 네. 플러스 n 그러면 이제 27이니까 2분의 얼마게요? 27에 14 54니까 81인가요? 81 플러스 n F2는 극대 극소값 8 2분의 42 26 플러스 n 6 14 마이너스 12 n 맞죠? 좋습니다. 그러면 n 플러스 2분의 81과 n 마이너스 12의 곱이 음수가 돼야 되죠. 그렇다면 n의 범위는요 마이너스 2분의 81과 12 사이 값을 갖고 요 사이에 있는 정수 중에 최대 최소 여기 계산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프로 그냥 할걸 2, 4, 12, 2, 2, 8, 16 여기 36이거든요. 여기 36 여기 36 그렇다면 요 값은 얼마나 될까요? 14 빼면 마이너스 22 네. 이렇게 그렇다면 요 수에 있는 사이에 있는 정수 중에서 가장 큰 값은 21이 되고 가장 작은 정수는 얘가 마이너스 40.5니까 마이너스 40일까요? 그래서 여기서 m-n 61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극대와 극소의 곱을 이용해서 근의 개수 구하는 이론도 한번 해봤고요. 자, 20번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두 그래프가 두 함수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그럼 둘의 교점을 묻는 것이니 우리는 연립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항을 하는데 여기까지만 이항할게. 여기까지만 이항해놓고 그래프를 이용해서 풉시다. 물론 요거 다 이항해서 3차 방정식 만든 다음에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음수다 이걸로 해도 되겠죠? 얘네들을 y로 잡고 요 식을 fx로 할게. 극대값, 극소값
구하겠습니다. 구하러 갑시다. 숫자 괜찮네요. 불바불. 그래서 F-3일 때가 그때 F1일 때가 극소이고요. F-3과 F1의 값을 구해 보면 F-3이 27이 나오면 됩니다. F1은 마이너스 5가 나오면 되고, 두 번째 그래프 그리기. 마이너스 3일 때 27, 1일 때 마이너스 5, y절편은 0이죠. y절편 0. 그래서 그때 y절편 극소 3차함수 완성. 서로 다른 세 식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여기 어딘가에 느낌적으로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27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5보다는 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k의 범위는 마이너스 5와 27 사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할게요. 저 3차함수의 그래프와 이 곡선 밖에 박 2,5에서의 주어진 곡선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다. 3차함수 뭐 이렇게 생겼고 2,5가 여기 있다면 여기서 접선을 두 개 그을 수 있대요. 먼저 이렇게 하나 그을 수 있겠죠. 여기서 접하게. 그리고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접하게. 이런 접선을 두 개 그을 수 있는데 이렇게 긋고 보니까 어때요? 이 3차함수와 이 접선이 실근 하나와 그리고 한 중근을 갖죠. 이 노란 선에서도 실근 하나와 한 중근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갑시다. 1fx라고 잡고요. 이제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문제로 바뀌었네요, 갑자기. 그래서 접점의 좌표는 t, t 세제곱 더하기 k, 기울기는 f 프라임 t 값이니까 f 프라임 x는 3x 제곱이고요. f 프라임 t는 3t의 제곱이죠.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은 y 마이너스 y 기울기 곱하기 x 마이너스 x, 그리고 얘가 2,5를 지나니까 2,5
5를 이렇게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방정식이 하나 생기죠. 2t의 세제곱 마이너스 6t제곱 플러스 5는 k 이렇게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 방정식이 실근 하나와 한 중근을 가져야 된다는 소리겠죠. 괜찮을까요? 그래서 다시 분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2t의 세제곱 6t제곱 플러스 5 그리고 y는 k하고의 교점 찾아봅시다. 얘를 gx라고 gt라고 놓을게요. g 프라임 t 그래프 그려야 되니까 극대극소값 구하러 갈 거고요. t제곱 마이너스 12t t제곱 마이너스 2t가 0 0과 2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g 0에서 극대 g 2에서 극소 g 0의 값은 5 g 2의 값은 플러스 5니까 얼마입니까? 21 마이너스 3 그래서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려봅시다. 0일 때 5고요 2일 때 마이너스 3 y절편이 5죠. 요점이 극대니까 그래프가 요런 느낌 이렇게 그려질 것 같아요. 그리고 y는 k 네. 그런데 아까 실근 하나와 한 중근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날 때와 그리고 여길 지날 때 이렇게 두 값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중에서 양수 k를 물어봤으니까 5를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해 주세요.